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광림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림 쌍방울 퓨처코어 한꺼번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세 종목은 여러분 같이 엮여 있는 상황이죠. 사실 쌍방울과 광림은 지금 현재 관계가 공식적으로는 없긴 하지만 광림 지배구조 문제, 쌍방울 지배구조 문제, 네, 이게 이제 퓨처코어까지 해가지고 이제 같이 엮여서 정리 매매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광림하고 퓨처코어는 이미 월요일부터 이제 정리 매매가 들어갔고요. 쌍방울 같은 경우도 이제 화요일 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이제 가처분 신청 항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 매매가 일단 시작이 됐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3분기 실적도 나왔죠. 그러면 이 3분기 실적 건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잘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요거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만일 정리 매매를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그리고 끝까지 한번 장외시장 가서 투쟁해 보실 분들은 어떤 식으로 네, 할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일로 제가 영상을 드리면 좀 좋은데 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정리매매 때 그리고 장외로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꾸준히 영상을 한번 드려보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그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대박주도 하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매매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바로 말씀을 광림 쌍방울 퓨처코어에 대해서 먼저 드리는데요. 여하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께 중요한 상황이 전개가 될 때는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사인을 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그 성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나름대로 좋은 도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물론 이제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촌각을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매매에서. 그죠? 그리고 중요 정보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장외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궁금증 해소하고 정보와 사인을 바로바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료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세요. 네, 요령은 광림 입장, 뭐 쌍방울 입장, 퓨처코어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텔방에 제가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문자를 꼭 주세요. 자, 지금 광림 같은 경우는 이 세 종목 중에서요. 아직도 재산 가치가 제일 높습니다. 네, 그래서 광림 같은 경우는 정리 매매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폭락해서 출발을 했지만 시초가 대비해서 시세를 좀 들어 올렸죠. 그리고 사실 그 몇백 원 단위가 아니라 1492원으로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가치가 좀 있는 게 쌍방울. 그 다음에 뭐 퓨처코어 뭐 이런 순위거든요. 여러분 이 정리 매매 들어가더라도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시세를 크게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뭐 이 재무적이나 실적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이 상장 폐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특히 이제 광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기타 법인에서 매수가 들어왔죠. 175만 주 정도. 그죠? 자, 이 기타 법인은 말이죠. 이 광림 사측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헐값에 지분을 늘려서 나중에 장외에 대비하는 거죠. 기타 법인이 지금 염가에 사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재산 가치가 있는데 쌀 때 인수를 많이 해놔야 나중에 이제 지분 경쟁에서도 유리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자녀 재산 같은 경우 이제 꽤 있으니까 분배를 받더라도 유리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쌍방울 같은 경우는 아직 거래가 화요일부터 되는 거고 퓨처 코어 같은 경우는 그게 없었죠. 기타 법인이 오히려 순매도를 했어요. 그죠? 기타 법인이 오히려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림에 비해서 조금 불리한 거죠. 지금 현재 시세 흐름 자체도. 되게 이제 그런
패턴이거든요. 지금 쌍방울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일단 실적을 한번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광림 같은 경우 먼저 보면은, 광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유동자산 늘어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자본 총계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이게 자산에서 부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기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1597억입니다. 작년에 1503억, 좀 더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 광림은 1597억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배구조권 때문에 상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청산도 안 되겠지만 나중에 청산하더라도 이만한 가치는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외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서 장외로 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광림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지금 보니까 자, 정리매매 첫날 시세로 봐서 226억이에요. 226억. 근데 지금 1597억, 1600억짜리가 200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 지금 시세 대비해서 8배 정도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2600억 100%로 우리가 다 확신을 갖고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일단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총은 너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겁니다. 결국 이제 광림 같은 경우는 1500만 주 상장이 돼 있으니까 1500만 주 상장이 돼 있는 종목이 16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주당 1000원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당 만원. 만원이죠. 그죠? 주당 만원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500원 근처예요. 그죠? 가치적으로 봐선 주당 만원 가야 된다. 이게 정리매매 때 정리해도 좋지만 이게 정리매매 안 하고 내가 나중에 장외에 가서 제 값어치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사안이고 여하튼 저는 이제 가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퓨처코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퓨처코어는 지금 현재 보니까 막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역시 중요한 거 뭐 손실 뭐 이런 거 손익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정리매매까지 왔는데 그죠? 자본 총계만 보는 겁니다. 263억 가치가 있잖아요. 작년과 뭐 비슷해요. 크게 뭐 줄어든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43억이야. 지금 시총은 2분의 1 가치로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8분의 1로 거래되고 있는 광림만은 못해요. 하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가치는 지금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쌍방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정리매매가 일단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연결 재무제표 자본총계를 한번 보시면 970억입니다. 거의 한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입니다. 근데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 정지 전에 2690원. 그래서 시가총액이 700억이에요. 700억. 근데 이게 1000억짜리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이것도 지금 현재 저평가돼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정리매매 붙으면 어느 정도 가격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요런 그 기본적인 그 골격을 여러분들이 알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이 정리매매 되면은 첫날 이렇게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예전의 사례를 보면 요거 한번 예전에 이화그룹 같은 경우 있죠. 요런 경우 잘 살펴보면은 여러분 EID라고 있었죠, 여러분. EID 이화전기 이트론입니다. EID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첫날 조금 밀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올라갔다가 내렸어요. 그죠? 요런 패턴을 보였던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첫날부터 첫날 이튿날 좀 내리다가 3일째부터 좀 올라서 크게 시세를 냈어요. 한번. 그리고 이트론 같은 경우는 자, 요런 식입니다. 뭐 첫날 좀 밀었다가 크게 올리지 못했어요. 이 종목은. 뭐 되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은 좀 내리다가 한 3일째 되는 때부터 좀 랠리를 하다가 나중에 또 좀 꺾이고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자산가치 있는 종목은 그냥 처음부터 좀 위쪽으로 먼저 첫째 날부터 일단 양봉 만들고 조금 더
며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광림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죠? 제일 그 자산가치 대비 시총이 작으니까. 그 다음에 쌍방울 정도, 그 다음에 뭐 퓨처코어 뭐 요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리매매 때 그 순간적인 타이밍과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어차피 정리매매 때는 말이에요. 단타꾼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몇백 프로 차이가 등락해서 나기 때문에 단타꾼도 많이 모이고 하기 때문에 거래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잘 판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장외시장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시면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장외시장에서는 요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나 뭐 서울거래 비상장이나 38 커뮤니케이션, 뭐 KOTC, BB 뭐 이런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데 초반에는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장외로 가시는 분들은 긴 흐름을 보고 승부하는 겁니다. 너무 짧게 보시면은 안 돼요. 그죠? 뭐 상패돼서 비상장으로 가서 거기서 막바로 거래되는 건 아니고 조금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 투쟁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가치를 도로 찾겠다. 이런 좀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장외로 가셔야 돼요. 물론 장외로 가서도 어떤 동향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영상을 드리고 뭐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지배구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광림은 특수 관계인간 자금 거래하고 경영 투명성 훼손 때문에 상폐된 거고 실적이 나빠서 재무가 나빠서 그건 아니거든요. 쌍방울도 최대 주주 세계 프라임 개발로 변경했지만 그게 금융당국에서 일단 깨끗한 제3자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고 퓨처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리매매 타이밍 그리고 장외로 가실 분들은 거기에 따른 앞으로 상황 말씀 뭐 이것들을 계속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그 이 전번으로 광림, 쌍방울, 퓨처코어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작으나마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아요. 광림 입장, 쌍방울 입장, 퓨처코어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텔방에 초대돼서 궁금증 해소하고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갈 거예요. 꼭 문자를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한번 손실 만에 대박 기회 잡으세요.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은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뭐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급건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뭐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